이번 시간에는 AVL 트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통해서 find 오퍼레이션, delete 오퍼레이션, add 오퍼레이션 등을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순차대로 집어넣었을 때 트리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어졌죠.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가 아니라 링크드 리스트처럼 형성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치 오퍼레이션이라든지 딜리트, 애드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 우리가 원하는 로그 n의 효율성이 아니라 on의 효율성을 갖는 그런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번 시간에 대해서 프리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나이브하게 디자인했을 때 생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AVL 트리는 어떤 것일까요? AVL 트리는 하이트 밸런스드 바이너리 서치 트리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냥 일반적인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하이트가 밸런스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오퍼레이션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AVL 트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가 밸런스 되기 때문에 100개의 오브젝트를 어떤 순서로 집어넣든지 상관없이 로그 n의 하이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프트 सब트리와 라이트 सब트리의 하이트 차이는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것이 AVL3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AVL3의 경우에는 MT 서브트리의 경우에는 하이트를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마이너스 1로 정하는지는 구현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AVL3는 조지 앤더슨, 벨스키, 그리고 이베진이 랜디스의 약자를 따서 AVL3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과 오른쪽 트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ABL 트리인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아마 쉽게 답을 하였을 텐데요. 먼저 앞에 정의를 살펴보면 모든 노드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하이트 차이가 1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드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의 하이트 차이가 1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5라는 노드를 살펴봤을 때 왼쪽의 서브트리는 하이트가 2죠. 그리고 오른쪽의 서브트리의 하이트는 1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1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하이트 차이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이 노드에 대해서는 AVL 트리의 성질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드 위로 더 올라가서 여기를 살펴보면 왼쪽 노드의 최대 하이트는 3이고 오른쪽 노드의 최대 하이트는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2가 돼서 AVL 트리가 아니게 되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왼쪽 하이트의 차이와 오른쪽 하이트의 차이가 맥시멈 1이고 1보다 하이트의 차이가 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트리의 경우에는 AVL 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VL 트리의 하이트를 조금 더 매스매티컬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AVL 트리의 하이트를 h라고 했을 때 h가 0, 1, 2 이렇게 갔을 때 smallest number of node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비디오를 정지하고 하이트가 0일 때, 하이트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드의 개수는 몇 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비디오를 정지하고 생각을 해보고 다시 비디오를 재생시키기 바랍니다. 네, 생각을 해봤으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n이 제로일 때는 하이트가 0이기 때문에 노드가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겠죠. 하나도 없다면 그건 트리 자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n이 제로일 때는 노드는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n이 2일 때는 레벨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n이 h가 1일 때는 그때는 오른쪽, 왼쪽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여기 없어도 오른쪽과 왼쪽의 하이트 차이가 1이기 때문에 A 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h가 1일 때는 최소한 노트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n이 2일 때는 다음과 같은 컨피규레이션이 미니멈 노드의 개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드는 총 4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ABL 추리를 가장 적은 노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H가 3일 때에는 7개가 있어야 최소한의 노드로 ABL 추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식이죠. 이 경우에는 왼쪽의 노드의 경우에는 하이트가 3이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하이트가 2입니다. 자, 그러면 논의를 조금 더 좀 진행시켜서 H에 대해서 n을 좀 표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왼쪽과 왼쪽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AVL 트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의 하이트 차이는 맥시멈 1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개수로 AVL 트리를 구성하려면 왼쪽은 H-1, 오른쪽은 H-2까지의 하이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H를 가지는 높이가 H인 AVL 줄이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개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1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얘기를 다시 표현해 보자면 만약에 한쪽 서브트리가 하이트 H-1이어야겠죠. 그래야 현재 자기 노드까지 합쳐서 H가 1인 H가 되는 그러니까 H-1 플러스 1 자기 자신을 더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높이가 h가 된 A블 줄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서브트리는 nh-1만큼의 최소한의 노드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그 노드 말고 다른 노드는 h-1 혹은 h-2개의 노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이 차이가 맥시멈 1이기 때문에 같은 높이를 가지거나 이 높이보다 하나 작은 AVL 추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NH는 미니멈 넘버라고 했으니까 H-1이 아니라 H-2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 서브트리는 최소한 NH-2 개의 노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NH는 NH-1 더하기 NH-2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초기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뤄봤죠. N0는 1, N1은 2, N2는 4, N3는 7이라고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식과 뒤에 나온 요 재기적인 점화식을 이용해서 NH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NH-1은 당연히 NH-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다면 NH는
2 곱하기 n h-2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이 식을 복잡하게 풀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일단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을 풀어보면 n은 nh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것은 높이가 h인 AVL3의 노드의 개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미니멈을 NH라고 캐피털 NH라고 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이가 h인 어떤 AVL 추리의 노드의 개수는 NH보다 캐피털 NH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요 식을 쭉쭉쭉 풀어보면 우리가 아까 N0는 1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초기 조건을 활용해서 요 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2의 H 나누기 2 제곱승 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식을 로그를 씌워보면 로그에는 h의 나누기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 풀어보면 2 곱하기 로그 n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24개의 노드가 있다고 하면 그 노드를 가지는 AVL 추리는 높이가 로그 1024 곱하기 2보다는 작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AVL 추리로 바뀌면 하이트가 무조건 2 로그 n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항상 로그 n의 5 로그 n의 효율성을 가지는 search, find, delete, add 등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height of AVL 추리는 분석을 통해서 AVL 추리가 컴퓨테이셔널하게 어느 정도의 계산 효율성을 가지는지 현재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논의를 조금만 더 진행을 시켜보면 이 식은 피보나치 숫자와 같다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피보나치의 숫자 h 플러스 3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텐데 인덕션을 이용하면 이 관계식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h0와 h1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는 이미 앞에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덕션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식을 풀어줄 수가 있고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산 수학 시간에 만약에 배웠으면 이 내용이 조금 친숙할 수 있는데요. 친숙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피보나치 숫자는 다음과 같이 파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파이 h제곱 나누기 스퀘어 루트 5 더하기 1 마이너스 파이의 h제곱 나누기 스퀘어 루트 5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파이는 이제 1.61803로 표현되는 골든 레이시오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피보나치 숫자를 이렇게 점화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날리틱하게 풀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여기에 대입을 해 보면 이제 h는 피보나치 숫자 h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이 숫자들을 대입해 보면 1 마이너스 요 파이를 했을 때 요 h 제곱이 크게 되면 이건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거의 0에 수렴해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텀만 남기게 되면 h 파이 h 플러스 3제곱 나누기 스퀘어 루트 5 빼기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대입을 하고 h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h는 1.4405 로그 n 플러스 1 정도로 근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AVL 추리의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논의 사항은 어떻게 하면 AVL 추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태까지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AVL 추리였습니다. AVL 추리라는 게 레프트 서브트리와 라이트 서브트리의 하이트 차이가 1을 넘지 않는다는 게 AVL 추리의 정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풋들이 계속 새로 들어왔을 때 바이너리 서치 트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가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가 메인테이닝 밸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특별하게 투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 트리의 밸런스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오퍼레이션이냐면요. 에딩 할 때 당연히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애드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트리의 밸런스가 깨질 수 있겠죠. 처음에 이 과정을 하는 과정은 새로운 노드를 넣어야 할 위치를 찾고요. 그리고 empty subtree에 도달한 다음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노드 W를 포함하는 모든 서브트리들은 하이트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리무빙을 할 때도 하이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왼부분은 일단 요 K를 찾아야겠죠. 요 K를 찾고 그리고 이 K를 통해서 노드를 찾았는데 노드가 리프이거나 하나의 차일드만 있으면 그냥 그 노드를 우리는 지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right subtree에서 가장 leftmost한 노드를 지우고 이 W가 그 지워진 노드라고 칭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W를 포함하는 서트리의 하이트는 전부 다 변할 가능성이 있겠죠. find 오퍼레이션이라든지 replace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노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메인테인 되어 있던 밸런스가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add라든지 remove 같은 연산을 수행하면 하이트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이트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이 밸런싱을 다시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합니다. 이 리스트럭처링의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몇 가지 변수들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Z를 lowest ancestor of W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W를 포함하는 ancestor 중에서 가장 가까운 ancestor입니다. 근데 unbalance된 ancestor입니다. 그러니까 W가 딜리트 됐거나 아니면 add 됐을 때 이 W를 포함하는 모든 노드들이 전부 다 언밸런스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정 노드들부터 언밸런스가 발생하기 시작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언세스터를 Z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Z의 child 중에서 하이트가 더 큰 subchild를 Y라고 정의하겠습니다. Z는 지금 언밸런스 했다고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Z의 children 중에서 하이트가 큰 서브트리가 있고 하이트가 작은 서브트리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더 큰 서브트리를 Y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X는 Y의 child 중에서 larger height를 가지는 서브트리를 X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Y의 children이 둘 다 같은 height를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서 그냥 Y right child를 X라고 정의합니다. Y의 children은 같은 하이트를 가져도 되겠죠.
이게 아마 지금 말로만 설명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피겨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W는 어디 있는지 지금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W가 어쨌든 딜리트 되든 애드 되든 했을 때 이 Z를 언밸런스가 생긴 가장 가까운 언세스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Z의 left children과 right child가 있을 텐데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 중에서 하이트가 더 큰 자식이 Y입니다. 그리고 Y의 child도 왼쪽과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이트가 더 큰 자식을 X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Z의 Y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 왼쪽에 있는 경우, 그리고 X가 Y의 왼쪽에 있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케이스 1과 케이스 2는 이렇게 미러링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4와 케이스 3도 이렇게 미러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세세하게 정밀하게 나눠보면 네 가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1에 대해서는 레프트 로테이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면 밸런스를 메인테인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Z를 기준으로 Z가 왼쪽으로 가고 Y가 Z 자리로 오고 X가 Y 자리로 오는데 그러면 Y의 right child는 X가 되고 left child는 G가 되고 Y의 left child였던 T1은 Z의 right child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왜 left rotation이냐면요. 이 축을 기준으로 Z가 왼쪽으로 돌고 Y가 왼쪽으로 돌고 X도 왼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 서클이 있는데 이 서클에서 Z, Y, X가 순차적으로 왼쪽으로 한 칸씩 자리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레프트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성질이 유지가 되는가 살펴보면 일단 맨 처음에 바이너리 서치 트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T0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값들은 Z보다 작았고 그리고 T1은 Z보다 전부 다 값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T1을 Z의 right child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Y는 T1보다 다 크고 T2보다 다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Y가 가운데로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X는 그대로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값들에 대해서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하이트도 과연 유지가 되는가 살펴보면 일단 T2의 하이트는 T3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X는 애시당초 AV를 추리했기 때문에 이 성질은 만족을 하겠죠. 그리고 원래 밸런싱이 되었기 때문에 T2와 T3는 하이트 차이가 맥시멈 1입니다. 그래서 T3는 T2의 하이트보다 1만큼만 차이 나지 더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X를 더 큰 하이트를 가진 자식을 살펴보면 T2에 플러스 1을 했을 때 이 X의 하이트가 되겠죠.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높이는 당연히 T1보다 크거나 같겠죠. 대신에 차이가 1만큼만 맥시멈으로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V를 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HX-1은 T2입니다. 그리고 레프트 로테이션을 하기 전에 T0의 높이는 HY의 빼기 2입니다. 왜냐하면 AV를 추리었는데 높이 차이가 2가 되면서 이 Z가 밸런싱이 깨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높이 차이가 3이 되거나 4가 되는 경우는 없냐 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ABL 추리는 항상 높이 차이가 1만 가능하고 2가 되면 그 순간에 다시 1 차이가 나도록 돌려버리기 때문에 리스트럭처링을 통해서 우리가 높이 차이가 3이거나 혹은 4, 그 이상의 숫자들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Z가 높이 차이가 있는 최소한에 가까운 앤세스터이기 때문에 높이 차이는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로테이션을 하면 X는 여전히 밸런스이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앞에 이 값들을 다 집어넣어 보면 이제 Z와 Y에 대해서 높이를 계산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다들 밸런싱이 잘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right 로테이션을 하면 됩니다. 아까는 레프트 로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right 로테이션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W가 더해져서 밸런스가 깨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여기에서 X, Y, Z를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리밸런싱 할 수 있을지 비디오를 정지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X, Y, Z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위로 한 칸 올라갔을 때 2는 밸런스가 돼 있죠. 왜냐하면 left와 right의 차이가 1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 칸 더 올라갔을 때는 height 차이가 역시 없습니다. 1 이상인 1 초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갔을 때 8은 이제 left와 right의 height 차이가 2로 1보다 커지게 되죠. 그래서 8이 D가 되고 나머지 Y가 X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여기서 right 로테이션을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Y가 Z 자리로 가고 X가 Y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child는 Z의 left child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height를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케이스 3와 4는 더블 로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이트를 밸런스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3번 케이스였는데요. 먼저 로테이션을 한번 수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Z, X, Y 순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1번, 2번 케이스와 비슷한 똑같은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로테이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구현했던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A virtue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드를 조금 수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height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이트는 0이라고 먼저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왼쪽 서브트리의 하이트와 오른쪽 서브트리의 하이트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만약에 왼쪽 노드에 아무것도 없다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왼쪽 노드에 어떤 서브트리가 있다면 그 서브트리에 하이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라이트 서브트리는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트 파트가 아무것도 없다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무언가 서브트리가 있다면 그 하이트의 서브트리 하이트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함에 따라서 하이트가 변하게 되면 하이트를 새롭게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계산을 새로 해보았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하이트 차이가 1보다 커지게 되면 true를 반환해서 밸런스 작업을 수행해야 함을 알려주는 작업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언밸런스 돼 있을 때는 true를 리턴하도록 합니다. 먼저 레프트의 하이트는 레프트 하이트를 콜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하이트는 self.right height를 콜하면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하이트는 오른쪽 하이트와 오른쪽 하이트 중에 가장 큰 값과 자기 자신을 더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와 레프트의 하이트 차이가 1보다 커지면 true를 반환합니다. 다음으로 rotate left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rotate left 함수는 셀프가 Z인 경우입니다. 자기 자신을 Z라고 보고 rotate left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 앞에 이 그림을 참조하면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와 비슷하게 새로운 루트를 반환합니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PPP 엑서사이즈입니다. 이 그림을 참조해서 rotate left 함수를 구현해 보세요.